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위주로 한번 서로 생각해 보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자, 술을 먹으면 본성이 나온다가 진짜인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전 술을 먹고 평소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지인들이 너 그 말 진심이었냐? 하면 전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저 이론으로 술을 먹고 본성이 나온다가 맞다면 제 안에 내재된 진심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뭐 진심을 알려면 술을 먹여놓으면 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의 양리작용이 뭐냐면은 통제력, 절제력을 없애버리는 양리작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참자 이렇게 인내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야 된다. 너무너무 갖고 싶어. 내가 저걸 너무 갖고 싶어서 도둑질하고 싶어. 근데 술을 먹게 되면은 아이 저 정도야 뭐 가져가도 되겠지 하는 어떤 그런 통제력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사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행동. 근데 그게 본성이냐고요? 본성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는 다 욕심과 절제력이 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다 같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다 서로 조절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알코올의 양리작용이 뭐냐면은 선한 통제력, 선한 사고 판단력을 무너뜨리는 양리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쁜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냐고요? 아니요. 그 사람의 본성이라 표현하면 잘못됐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을 다 같이 내면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술 먹으면 본성이 나온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 성욕이 증가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 건강한 사람이 술을 조금 먹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뇌파도 약간 흥분되고 약간 콩닥콩닥 뛰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이게 여자를 봤을 때 또는 남자를 봤을 때 통제력이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고 판단력과 통제력. 안 돼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약간 흐려지면서 그래도 뭐 어떻게 좀 손 한번 잡아볼까? 또는 오늘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뭐 이런 식의 약간 느낌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성욕이 증가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귀고 할 때 이렇게 술을 먹이는 이유가 성욕을 증가시키게 술을 먹인다기보다 아, 자기 통제, 금욕한다 그러잖아요. 금욕하려는 자기 통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약간 흐려버리게 만들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거지. 뭐 성욕이 증가하라고 무슨 최음제처럼 막 벗어버리고 싶고 막 하고 싶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되면요. 성기능과 성욕이 다 떨어져 버려요. 오히려 알코올 그 자체는 성욕과 성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뭐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약간 그럴 때는 아주 약간의 술은 도움이 됩니다만 뭐 취하면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성욕이 증가한다는 것도 역시 X입니다. 그다음 술은 담배보다 끊기 어려운가요? 100배, 1000배 어렵습니다. 담배는요, 주변에 담배 끊는 사람 널렸어요. 저도 담배 끊었거든요, 3년 전에. 술 끊는 사람 주변에 없습니다. 보기 힘들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100대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코올뿐만 아니라 중독에 빠지기 쉬운 성향이 예술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MBTI도 EN으로 시작되는 뭐 맞나 이렇게 했는데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그런 쪽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엔 술을 많이 안 마시고도 잘 놀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술을 마시지 않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고 술이 없으면 만나는 의미를 모르겠고요. 친구 얘기도 재미없고 안 들리고 술 들어가면 경청도 잘하고 친구 얘기에 관심이 생깁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뭐냐면은 술이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사실 술을 마시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친구랑 놀기 위해서 이렇게 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술을 먹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여기 뭐냐면 술이 없으면 만나는 의미를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알코올 중독 환자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오로지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만 어떤 쾌감과 느끼는 거예요. 마약 중독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그 이후로 누굴 만날 때 술자리가 아니면 안 나가게 되네요. 당연히 알코올 중독 환자니까 그렇죠. 안 그랬는데 뇌가 술에 적응돼서 그런가요? 적응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관심을 잃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다 떠나가게 돼버려요. 내가 관심을 안 갖는데 그들이 나한테 관심 갖나요? 다 떠나가죠. 그래서 나중엔 진짜 외롭게 되고 오로지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환자인데 집안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었어요. 압류가 들어와서.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애들이 밥도 아침밥도 못 먹고 학교로 가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남편은 뭐라 하냐? 여보 나 술 한 병만 사주면 난 조용히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오로지 술 마시는 거 이외에는 인생에 세상에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무의미하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까지 중증은 아닌데 슬슬 친구가 재미없어지고 술 없이 내가 친구 왜 만나? 친구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본인한테는. 친구보다 술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미 다 뇌가 망가졌다는 뜻이죠. 자, 술을 끊고 정말 도파민 중독에 빠지 쉬운 뭐 유튜브, 릴스, 담배 등등을 끊는다면 별것도 아닌 거에 무기력 흥미를 잃지 않고 친구들도 커피 한 잔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되면 이렇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애매하게 쓰기도 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언가를 할 때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음악이든 TV를 틀어놓지 않으면 지루해서 못 견디겠어요. 이것도 도파민 중독에 쩔어서 그런가요? 집중이 안 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말초적인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책을 읽게 되면은 같은 줄을 똑같이 읽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내려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읽고 뭔 이야기인지 머릿속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한 다음에 외우고 나서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읽는 순간에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집중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TV나 음악을 틀어놓으면 거기에 흘러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집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한테 점점 무감해진다. 이것도 연관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로지 술만 관심 있지 모든 것이 다 관심 없어집니다. 사람만 관심 없냐고요? 친구, 일, 직업, 직장,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다 관심 없어져요. 결국 그렇게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 죽는 겁니다. 유튜브 어느 한 정신과 의사님 채널을 봤는데 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나이가 34, 34살이라는데 정말인가요?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리 분석이 아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 마지막 말은 진짜 마음에 드네요. 알코올 중독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과학. 알코올 중독 이코르 마약 중독이고요. 알코올 중독은 알러지하고 당뇨병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당뇨병이 뭐죠? 유전적으로 어떤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나한테 부작용이 확 나는 거예요. 과민 부작용이라 표현하죠. 똑같아요. 알코올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어디서 과민 부작용이냐면 피부나 코나 눈이 아니고 뇌가 해가닥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다음 당뇨병은 뭐냐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나오지만 나이 한 30쯤 40 넘어가면은 점점 당뇨병이 나타나듯이 알코올 중독 환자는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나오다가 한 30대 중후반 40대 되면서 이제 완전 고갈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전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알러지 체질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중독하고 똑같다는 거. 알코올 그 자체가 마약이거든요. 원래 일종 마약이에요. 옛날 1920년대 미국에서 금주령 내려서 막 총 쏘고 뭐 검사 판사 다 죽이고 막 알카포네 마피아가 그래서 탄생한 거잖아요. 왜 금주령 미국에서 내렸을까요? 마약하고 똑같았거든요, 사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합법적으로 변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